지난 24일 한국 공장에서 비장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한화 디펜스에서 생산된 레드백 장갑차 2대가 호주 멜버른 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최대 55조 원을 두고 벌이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 데 사업비는 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미군의 요구 성능은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을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아 호주에서 진행될 결승전에서 승기를 가져온다면 미군 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호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력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 침공에 대비한 전력을 꾸리는 중인데 이런 위협인식은 일본이 침략하려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화는 호주에 서식하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진 독거미의 이름인 레드백을 장갑차 이름에 붙였습니다. 이른바 한국에서 호주 독거미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에서 생산해내는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이 도입한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 8명의 보병이 탑승합니다. 레드백은 경쟁 장갑차보다 방호력과 기동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레드백의 360도 주변을 모두 살피는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과 탑승 보병이 장갑차 외부 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방호력은 호주군 요구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차체는 총탄과 포탄 파편을 충분히 막아내는 장갑을 달았고 이스라엘 IMI에서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호 시스템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갑차를 향한 로켓 공격을 탐지한 뒤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뢰와 급조 폭발물이 폭발해도 탑승 장병 안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지뢰방호 차량은 차체 바닥을 V자형으로 만들어 폭발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궤도형은 차륜형 장갑차와 달리 차체 높이가 낮아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화는 최적화된 장갑 구조로 충격을 흡수하고 방호력 조건에 충족하는 탑승 좌석을 장착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탑승 공간에 설치된 소화장치 덕분에 내부 화재가 발생해도 빠르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를 달았습니다. 고무 탄성 덕분에 소음과 무게는 낮추고 승차감을 높였습니다. 도로주의 시험 차량에 탑승해보니 내부 소음은 60에서 70dB 정도로 전화벨 소리 수준에 머무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옆 사람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보통의 궤도 차량과 달리 진동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이 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차체 중량도 줄였고 승차감도 상승시켰습니다. 고무 궤도는 철로 만든 궤도, 무게 5톤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궤도 무게가 줄어들어 차체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줄어든 무게 덕분에 장갑도 더 달 수 있어 방호 능력도 올라가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공격력과 방호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무게가 줄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무 궤도 역시 일반 철 소재 궤도와 같이 전투 중 발생한 피해로 끊어지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 재질 덕분에 지뢰 폭발 등 충격을 받더라도 장갑차 주변 아군에 미치는 위험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질이 바뀐 것만으로도 폭발로 인한 아군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무게 40톤이 넘는 장갑차가 최고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한국산 K9 자주포 덕분입니다. 47톤 무게의 자주포를 최고 시속 65km로 끌어내는 천마력 동력 장치를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의 엔진과 변속기 성능은 이미 현장에서 입증됐습니다. K9 자주포 전력화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돼 2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독일 장갑차에 장착한 동력 장치는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 레드백의 공격력은 이스라엘과 호주가 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K1000 포탑은 호주와 합작해서 제작됐습니다. 30mm 구경으로 분당 최대 100에서 200발의 기관포를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도 달아 전차 공격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가 요구하는 성능에 충족하도록 제작됐으며 시험평가를 받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주 현지에서 이루어질 시험평가가 수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큰 타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호주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450억 규모의 성능 확인을 위한 RMA 계약을 맺고 시제품 3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와 호주군 운용자 평가를 통해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루어지고 우선 협상자 선정은 2022년 말에 결정됩니다. 시제품 2대는 이날 평택항에 도착한 뒤 선적 과정을 거쳐 28일 출항할 예정입니다. 8월 말 멜버른 항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호주와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포탑을 조립한 뒤에 호주군 운용 교육을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화는 8월 말 항공편으로 직원 20명을 현장에 파견한 뒤 이들은 현지에 체류하며 시제품 성능 시험과 호주군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독일과의 경쟁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다름없습니다. 10월엔 시제품 1대가 추가로 출발해 각종 공격에 얼마나 버텨내는지 측정하는 방호력 시험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린스는 성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될 전망이며 결국 호주 현지 조건에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주는 장비가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호주 현지에서 원하는 조건을 누가 더 알맞게 갖추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해외 수출 및 납품은 세계적인 여파로 다소 제한을 받고 있지만 수출 및 구매 의향 국가들과 정상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고객인 해외 각국군의 요구사항을 더욱더 충족시키면서 시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에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업체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시장을 조사해 고객인 일반 대중의 수요를 파악하고 자기 자본 또는 외부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내다 팔아 이윤을 얻지만 방산업체는 고객이 정부에 한정되는 특수한 산업입니다. 자본이 풍부하고 해외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자기 자본을 투자해 제품을 만들어 외국 정부에 수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인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설계, 수량에 맞춰 정부에만 납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형 명품 무기들은 대부분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국내 업계 관행의 입장에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프로젝트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를 제기하지 않은 사업에 과연 그 누가 수백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라는 무거운 리스크를 끌어안고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용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화 디펜스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열린 주요 방산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으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디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승전보를 울리고 이 승전보가 한국 방위산업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독 버튼 아래에 종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